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머니투데이 방송이 4부까지 또 알차게 또 특집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1부는 투자의 정석으로 활짝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김솔지입니다. 자, 공포스러웠던 이 4월 그래도 낙폭을 모두 만회한 채 거래를 마쳤고요. 앞으로 남은 2분기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풍성하게 보낼 수 있는 전략들 저희가 또 든든하게 준비해 왔으니까요. 또 종목 고민도 있으신 분들 저희들에게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문을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전화도 돼 02786-102, 1023번 두 대 전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어요. 머니투데이 방송 검색하시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세요. 또 여러분들 고민, 저희 또 고민 해결사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출발할게요. 네, 특집 투자의 정석 1부는요. 항상 생각나는 분들이죠. 이분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남 큰손 정홍주 위원님, 공명 정지 위원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오랜만에 함께하는 것 같은데 친정 식구들을 좀 만나는 기분이 드네요. 좀 든든하게 전략들 또 가정의 달을 맞아서 친정 식구들 같은 저 위원님들과 전략 세워보도록 하고요. 자, 4월 초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갑자기 급락세를 연출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정말 괴로워하셨는데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낙폭을 만회했다라는 점. 그래서 5월 시장에 대한 전략이 필요할 텐데요. 자, 한 분씩 시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강남 큰소 정홍주 위원님, 제가 고래사냥 시간에서 전략을 들어보니까요. 이 쌍바닥을 좀 염두를 해야 된다. 우리가 경기 민감주에서 벗어난 종목을 오히려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저 공부 열심히 했죠. 시장 전략 들어볼게요. 네,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시면은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미국, 중국 간의 이제 관세 협상이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다고 기대감으로써의 증시가 긍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 국채 수익률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냐면 최근에 관세라는 것에 문제가 생겨서 물가가 올라갈 수 있다 해서 이제 금리가 막 올라가다가 요새 완화적인 전 제스처를 취하면서 트럼프가 글로벌 국가들과 함께 그동안에 관세를 아주 강하게 배웠던 것을 한국 같은 경우도 관세 90일 유예한다고 해서 완화적인 얘기를 하면서 금리가 떨어지고 있어요.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는 뜻은 미중 간의 관계도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증시도 요새 랠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처럼 시작은 좋습니다. 다만 또한 6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왔기 때문에 대선에서의 여러 가지 정책들 발언함에 따라 이 정책에 대한 성장 가능성을 기대를 걸면서 그 산업들이 막 올라가다 보니 증시도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지금 추경에 대한 통과가 됐다고 이번에 나왔죠. 추경에 대해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와 함께 증시는 상당히 긍정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전반적인 긍정적 흐름과 함께 원래 대선 기간에 4월, 5월, 6월 강세장의 형태를 띌 가능성이 많은데 다만 제가 잠깐 코스피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증시가 외바닥 형태에서 랠리가 강하게 나타난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바닥은 주가는 쌍바닥이 일단 항상 필요하고 현재 미중 간의 관계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죠. 또한 5월 7일 날 미국 금리 동결이 이어질 가능성이 많아서 동결과 함께 잠깐도 주춤하는 형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쌍바닥 형태를 띠면 잠깐의 반락 정도는 좀 더 올라갔다 내릴 수도 있고 여기서 내려갈 수도 있고 횡보해서 내려갈 수도 있고 아무튼 한 번은 필요한데 장기적 관점에서는 월봉이 상승에 대한 변곡점이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예요. 월봉 자체가. 그래서 쓰리바닥형 위치에서의 상승 신호가 나왔고 지난 3월 달에 눌림목을 주고 나서의 첫 번째 양봉이라 이제 5월, 6월 대선과 함께 상승 가능성이 높으나
짧은 단락의 쌍바닥 형태에 대한 가능성은 알고는 계시는 거고요. 또한 미국과 중간에 만약에 협상이 좀 잘 안 되면 또 순간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거를 감안하면서 쌍바닥에 대한 가능성 염두에 두지만 증시를 장기적 관점에서는 좋겠지만 단기적으로 약간 조정의 형태를 띠면서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워낙 V자로 왔기 때문에 대형주, 경기 민감주보단 테마 종목 장세에 좀 더 초점 맞추면서 대형주 쪽은 단기적 대응을 표현한다면 좀 더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는 이 상승 패턴이 예상이 된다. 그 가운데서 한 번의 조정이 왔을 때 오히려 저점 기회로 우리가 공략을 해보자라는 전략이었으니까요. 또 잠시 후에 추가적인 전략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지우 의원님, 공명 정지우 의원님 또 오랜만에 예. 불러보는 것 같네요. 역시나 예. 오늘도 주식 싹쓸이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래사냥 시간에서 예. 실적 급등주를 예. 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어떤 포인트예요? 예, 주식은 항상 이제 실적이 급증할 만한 기업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일단 오늘 자세히 좀 설명을 네. 드려보면 주식은 이제 좋은 종목을 때를 사는데 실적이 급증할 만한 기업을 산다. 바닥권에서. 그러려면 이제 증시 환경이 너무 좋은 위치에서는 그렇게 바닥에 있지 않아요. 대부분 악재가 나왔을 때 그렇게 바닥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관세 때문에 이제까지 우리나라 증시가 뭐 크게 못 갔잖아요. 전반적으로. 계속 좀 위축됐다가 급등락 반복되고. 근데 90일 관세 이제 유예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차기 정부 들어서 이제 7월 달까지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질 것 같은데 지금 90일 유예에 따른 이제 국채 금리가 안정세를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 국채 금리에 따라서 아마 증시의 방향이 결정될 거예요. 그러니까 미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우리나라가 절대 상승할 리가 없죠. 갈 수도 없고. 미국이 이제 금리가 인상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또 금리 인하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미국은 이제 국채 금리가 너무 높게 되면 갚아야 될 이자가 1,200조에서 한 해에 뭐 1,600조, 1,800조, 2,000조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베센트 재무장관도 그렇고 지금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국채 금리에 지금 주목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국채 금리가 이제 급등하니까 미중 무역 전쟁을 좀 이제 어느 정도 둔화하는 관세 유예를 하는 뭐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부분을 보면 사실상 트럼프가 좀 백기를 들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앞으로도 국채 금리 움직임을 계속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중국과의 이제 관계 개선도 기대감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해서 이제 하이브, 큐브엔터 뭐 이런 기업들이 가죠. 어제 이런 얘기 해드렸었죠. 하반기 이 한한령 해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우리나라 지금 내수도 침체돼 있고 중국도 내수가 침체돼 있어요. 미국으로 수출이 이제 막혔기 때문에 내수를 좀 살리면서 경제를 회복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을 살리기에는 이제까지 부동산 빈집도 많고요. 지금 일단 부동산은 좀 어느 정도 거품을 좀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뭐 집을 또 더 짓거나 그럴 수는 없죠. 이미 빈집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역시 한한령 해제와 함께 엔터업종을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이브라든지 이제 큐브엔터 여자아이들도 좀 좋아하고 BTS도 좋아하는데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 중국에 이제 1위 하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BTS도 6월 달에 완전체 컴백을 하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이 최대 실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큐브엔터 최대 실적, 하이브 최대 실적. 그런데 여기서 중국까지 더해줘 봐요. 그럼 쫙 위로 뻗는 거죠. 차트를 보니까요. 다 밀집국내 정배열 초기예요. 그래서 아직 그렇게까지 과일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반에 이제 미국 물가지수 고용지표 발표가 예정돼 있고 다음 주에는 이제 5월 7일 FOMC가 있죠. 일단 한 곱이 넘어갔습니다. 미국 물가가요. 어제 발표했죠. 상당히 둔화됐어요. PC 물가지수가 2.2%, 근원 PC 물가지수가 2.5%. 파루장이 원하는 대로 됐네요. 2%대 초중반대. 이제 언제든 금리 인하를 해도 이상하지 않은데 이제 내일 금요일 날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되죠. 예전에 파루장이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고용이 둔화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총동원하겠다. 그 얘기 안 잊어버렸으면 좋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 둔화되고 고용 둔화돼요. 지금 고용도 둔화될 예상이거든요. 조금 더 강하게? 그러면 어제 미국 GDP가 마이너스 역성장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출렁거렸죠. 하지만 다시 올라오죠. 그래서 그만큼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대되면 어차피 지금 국제유가는 배럴당 $60 이하까지 내려와 있단 말이에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관세 지금 잔뜩 부과 안 하잖아요. 90일 유예시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7월 달까지 물가가 팍팍팍 치고 올라갈 것 같지가 않거든요. 이미 기대 인플레이션만 올라갔어요. 근데 막상 7월 달에 관세 부과를 대규모로 안 한다. 기대 인플레이션 쫙 떨어지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활활 타오르겠죠. 우리나라 정부 추경, 금리 인하 기대감과 맞물려서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약간 정치적인 이슈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뭐 정치적인 이슈가 뭐 대세를 좀 거스르기는 쉽지는 않을 걸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땐 크게 뭐 증시에 영향을 주는 그런 모습은 나타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 긍정적으로 보고 아마 오늘 지금 미 나스닥 선물 지수가 1% 중반대까지 올라왔는데 아마 내일장부터 기대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앞으로 두 위원님들이 주목하고 계시는 업종들이 또 궁금한데요. 고명 정지우 위원님께서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업종을 한번 주목해보자 언급 주셨고요. 저희 본격적으로 주도 업종을 한번 살펴보고 올게요. 자, 먼저 강남 큰손 정홍준님, 앞서서 시장 설명해 주실 때 이제 대형주보다는 단기 테마주를 봐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특히나 대선 정책에 대한 그 전략들을 최근에 굉장히 잘 또 높은 적중률로 세워주셨더라고요. 어떤 포인트예요? 어떤 종목 보세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TO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TO. 저는 STO를 좀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역화폐 쪽도 좋고 STO 딱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지난 수요일 날, 오늘 뭐 목요일이죠. 내일 금요일인데 어제죠. 수요일 날 지역화폐 관련주와 STO 딱 두 가지만 강세를 띄웠는데 그게 이제 정치적 영향을 받고 올라가기도 하지만 이번에 추경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추경 안에 4천억 정도가 이제 편입이 됐거든요. 지역화폐가 일단 확대가 돼요. 그럼 당연히 지역화폐 관련 기업들의 실적은 좋아져요. 그런데 어차피 STO는 글로벌적으로 더 성장을 해야 되는 분야예요. 어느 나라도 어차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두 가지는 정치적 영향으로서 강세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어도 산업 자체가 어차피 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현재 여야가 지역화폐 활성화를 주장하고 이번에 추경에 편입을 했고 특히나 야당 쪽에서 주장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STO 쪽은 여야가 동시에 법제화를 추구한다라고 봐야 돼요. 이거는 여야를 막론하고 어차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STO 성장성에 대비해서 우리가 그 관련주를 해야 되는데 글로벌 자산운용사 1위 블랙록 CEO의 발언에 의하자면 앞으로의 미래는 바로 STO가 금융시장을 선도한다. 새로운 금융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원래 뭔가 새롭게 열릴 때 그 시장이 크게 한번 주가가 올라간 형태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토큰 시장이 보통 우리가 이제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상화폐는 토큰 시장을 제도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STO예요. 증권형 토큰 시장. 근데 우리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런 토큰 시장은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 국가에서 제도화해서 그 안에서 관리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제가 좀 많이 있으니 STO를 성장시켜서 제도권으로 끌어올려고 하는 것이 일단 목적 중에 하나이고요. 가상화폐는 기초 자산이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STO는 기초 자산이 있습니다. 바로 기초 자산, 부동산 아니면 미술품 이거를 조각조각 내서 상품화시켜서 유동화를 목적으로 시장에 이제 풀어가지고 유동화시켜가지고 기업들이 돈을 많이 손쉽게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목적으로 앞으로 이 주식시장에서도 새로운 상품이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도 코인을 발행했죠. 트럼프 코인. 거기에 따라서 트럼프가 정책적인 가상자산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좀 밝히고 있는데 미국을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 이런 발언까지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 목적이 스테이블 코인을 활성화시켜갖고 미국 국채를 쉽게 발행할 수 있게끔 요새 이제 미국 국채 수익이 막 올라가면서 문제가 발생된 만큼 국채를 쉽게 발행하려면은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가상자산 쪽에 대한 많은 투자가 앞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달러 중심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정책을 쓴 만큼 우리는 가상자산 관련주의 STO 그리고 현재 대선 정책 관련주의 지역화폐 그쪽에 두 가지 초점 맞춰서 매매한다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두 가지 아우르는 종목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그 종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제 정책에 대한 모멘텀을 안고 있는 지역화폐 그리고 STO 관련주를 또 말씀 주신다고 하십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고 방송 말미에 저희가 종목을 공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정지우 위원님과 함께 또 5월, 6월을 주도할 업종을 들어볼 텐데요. 앞서서 뭐 반도체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말씀 주셨는데 어떤 업종 눈여겨보세요? 예, 역시 반도체랑 배터리가 우리나라 주요 산업이기 때문에 증시가 만약에 간다라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반도체 배터리가 못 가면 증시가 못 갈 것이고요. 반도체 배터리가 가면 가겠죠. 예. 우리나라 가장 이제 대표적인 지금 어느 정도 성장성이 있고 대표하는 이제 업종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 같은 경우 왜 중요하냐?
지금 주말에도 좀 이제 언론사에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2분기부터 해서 CXL D램을 지금 상용화 양산이 임박돼 있어요. 예, 이미 인증 러시가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또 하반기 퀄컴하고 2나노 AP 생산 협의가 이뤄진다. 지난주부터 이번 주부터 해서 미국 이제 빅테크 수주 청신호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제 6월 달부터 엔비디아 퀄을 통과하고 만약에 하반기부터 지금 1세대 2나노 공정 지금 생산 이제 들어간다 얘기 나왔거든요. 수율이 좀 확보됐다라는 얘기예요. 예. 지금 최근 들어 한 40~50%까지 나온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2나노. 굉장히 지금 빠른 속도로 안정화된 거죠. 그래서 퀄컴 수주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2분기 넘으면 60%에서 70% 넘어가면 하반기부터 이제 드디어 양산 들어간다는 얘기들이 나오면 엑시노스 2600도 삼성 파운드리에서 이제 생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고무적인 거죠.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이 스마트폰도 1분기에 생산이 굉장히 판매량이 급증을 해가지고 대부분 1분기 실적이 이 갤럭시 S25 여기서 굉장히 많이 잡혔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앞으로 파운드리부터 해서 스마트폰 거기에 이제 HBM4까지 D램까지 이제 선정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왜 저는 삼성전자가 지금 이 3분기까지 자사주 매입을 10조 원 하는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자 관련주들은 저는 차라리 SK하이닉스 수혜주들보다도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면 SK하이닉스는 요즘에 한미반도체랑 하나세미텍 이제 소송전에 엮여서 뭔가 좀 얽혀서 좀 불안한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소송전에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리스크가 있어요. 한미반도체가 이기게 되면 하나세미텍의 장비를 다 빼버려야 되거든요. 잘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송전의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대형주는 삼성전자 위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배터리 하면 요즘 들어 최근 들어 나트륨 배터리가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왜냐하면 푸틴 대통령도 국가적인 총동원을 해서 8월 15일까지 구체적인 일자까지 나왔거든요. 나트륨 배터리를 열심히 만들어라, 개발해라, 보고서를 내라. 왜 이렇게 나트륨 배터리를 얘기할까요? 예. 리튬은 너무 비싸죠. 확보하기도 어렵고요. 그런데 불타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전기차가 대중화되기 어려운 부분이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있죠. 너무 일단 일반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좀 더 비쌉니다. 그리고 불이 타요. 잘못하면. 확 부딪히니까 막 택시도 불타는 경우도 많이 최근 들어 좀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고 그런데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면 일단 불타는 거는 좀 해결될 수가 있죠. 근데 가격적인 부분이 해결이 안 돼요. 처음에 굉장히 또 비싸게 나올 거거든요. 그런데 나트륨 배터리는 지금 리튬보다 1000배 이상 많다. 바다에서 한마디로 소금 배터리라고 하죠. 바다에서 추출할 수가 있고 가격도 일단 LFP 배터리를 대체할 수 있는 배터리로 주목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그냥 간단하게 치부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대체할 수 있는 배터리로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 컨소시엄 구성되어 있는 기업이 있어요. 국내 대형 배터리 3사가 아니고요. 거기 에너지11이라는 스타트업 기업과 그리고 거기에 이제 양극재는 에코프루 BM, 그리고 음극재는 애경 케미칼이, 그리고 엔케미 전해질 뭐 이런 식으로 분리막은 또 다른 또 기업이 하나 또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컨소시엄 구성해서 국책과제를 진행했는데 총괄 국책과제 주관사가 누구죠? 에너지11, 나인테크가 인수했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런 부분들 주시하시면서 내년도 지금 LG엔솔도 전반적으로 오늘 좀 이번 주 좀 밀리긴 했지만 내년도 실적 전망치가 3조가 넘어가요. 스타링크에도 배터리 공급할 예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주시하시면서 역시 반도체 배터리 이 업종이 향후 하반기 좀 주도하지 않을까 핵심 수혜주들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하반기 주도주로서 반도체 2차 전지 미리 선제적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자라는 포인트로 언급 주셨는데요. 저희가 탑픽은 방송 말미에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위원님들과 함께 주목해야 될 업종 들어봤고요. 저희와 또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저희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전화전화 02786-102, 1023번 두 대의 전화, 문자,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팅창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 여러분들과 소통하러 금방 돌아올게요. 네, 답답하기만 한 네 계절을 보시면 또 속상하시죠. 오늘도 저희가 종목 고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연결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오, 시청자님. 제가 불러도 시청자님이 대답이 없으세요. 저희 혹시 다른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네, 한 번만 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오늘 연결이 고르지 못한 관계로 저희가 다음 종목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다른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저희 전화를 기다리는 동안 다시 한번 참여 방법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화 2대 02786-102, 1023번 2대 전화 준비하고 있고요. 전화가 조금 불편하시면 저희 문자 013-3366-8200번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희 유튜브 채팅창도 실시간으로 열어두고 있어요. 머니투데이 방송 검색을 하시고요. 저희 채팅창 오픈하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세요. 저희가 오늘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화 연결이 됐는데 연결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최근 시장 힘든데 정말 고민 많으시죠? 오늘 어떤 고민 있으세요? 애경 케미칼이고요. 애경 케미칼이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네, 15,950원이고 네. 한 2년 정도 갖고 있었고요. 네, 비중은요? 10%인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네. 이게 애경 케미칼이 나트륨 관련주로 이제 이슈가 떠서 네. 이거를 지금 물을 타가지고 한 10% 정도 물 탈 여력은 있거든요. 오, 네. 그래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싶어서요. 내가 여건은 되시는 거고 내가 이렇게 매수 단가를 낮췄을 때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지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네네. 워낙에 네. 많이 보유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공명 정지위원님께 한번 바로 여쭤볼게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예, 팬입니다. 네,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 애경 케미칼을 사신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저도 처음에 급등할 때 봤어요. 나트륨 배터리가 뭐지? 갑자기 급등하기 시작하네? 그래서 한번 제가 전자공시를, 저는 어떤 종목이 또 움직일 때 어떤 이제 모습을 보이냐면, 전자공시를 일단 먼저 들여다봐요. 그래서 쭉 살펴봤죠. 예. 그런데 1월 달에 보니까 12명이에요. 예. 대표이사, 부사장, 상무, 이사, 총 임원들이 12명이 7,000원대 부근에서 장내 매수라는 모습이 포착이 된 거예요. 가겠구나 라고 판단을 했죠. 예, 그래서 최근 들어 이제 주가가 올라오고 있죠. 그럼 이제 상투 신호가 나오느냐를 봐야 되는데, 일단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 매수 단가가 15,950원이라고 하는데 좀 아쉬운 게 있어요. 15,950원은 예전에 여기서 사신 것 같아요. 2023년도 때 막 급등을 하고 나서 쭉 내려오다가 여기 흐를 때 사지 않았나? 아니면 급등할 때 막 추격을 했다가 27,000원까지 갔다가 안 팔았다든지. 혹시 언제 사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그래, 맞아요. 그 급등을 한번 했을 때 그 전에 애경 케미칼을 갖고 있다가 좀 손익을 보고 나왔었어요. 그래서 밑으로 흘러내리는 걸 보고 25,000원대면 다시 들어가서 수익을 보고 나오겠다 싶어서 제가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2023년도 제가 볼 때 한 7월 달 이렇게 흐를 때 여기서 사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죠? 맞아. 근데 제가 왜 여쭤보냐면, 주식은 모든 일이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유가 중요한데 15,000원대 샀다는 건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차라리 2023년도 때 1월 달에 막 상한가 시전하고 정벨 밀집 국면 초기에서 추격을 좀 해가지고, 왜 722선 부근 이 빨간색 라인선이 중장기 바닥권이거든요. 3년 동안의 이동평균선. 그럼 그 라인대에서 바로 급등을 할 때는 꼭대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추격을 하다가 위에서 고점 못 팔아가지고 들고 있으면 이해가 되는데, 15,000원대에서 흐를 때 반등성을 보고 산 거잖아요. 정벨 밀집 국면 초기 때 산 게 아니고 좀 많이 그냥 막연하게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투자자분이 그렇게 살려고 했었으면 요 12,000원대 샀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12,000원대 부근은 720선 부근에 근접해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 부근에서는 한번 도전해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런데 그때도 아마 대표이사나 임원들이 사지 않았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좀 팔았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그러니까 공시를 전혀 안 보시는 거예요, 지금. 공시를 안 보시는 부분, 차트가 지금 분석을 지금 못 하시는 부분, 이런 두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손실이 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지금 이제 여기서 물타기를 해야 되느냐? 일단 물타기를 하려고 하면 바닥이 형성될 때 물타기를 해야 되는데, 7,000원대 아까 대표이사 장내 매수했다라고 했잖아요. 임원지 12명. 그때 추가 매수했어야죠. 공시를 안 받기 때문에 그때 물타기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때 물타기 했으면 현재가 부근이 아마 평균 매입 단가가 됐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보유권으로 가시고, 그런 다음에 일단 15,000원대 부근에서는, 왜냐면 물렸다 지금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본전 부근에서는 일단 또 강력한 저항권이에요.
거기서 한번 매도 기회를 노려보고 다시 뭐 11,000원대까지 내려오면 저가 추가 매수 기회를 노린다든지 물타기는 7,000원대에서 했었어야 되는 부분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보유주만 보유하시다가 15,000원대 단기 매도권 좀 더 길게 바라보면 뭐 2만 원대 한 초중반대까지도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나트륨 배터리가 지금 초입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번 달부터 첫 5개월의 평선 회복되고 장기 바닥 탈출 시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나트륨 배터리가 좋아 보여요. 지금 이제 나인테크나 지금 이런 애경 케미칼 같은 기업들이 지금 이제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불타지 않는 배터리 이제 하반기에 나인테크가 양산 들어간다 얘기 나왔거든요. 그러면 애경 케미칼에 거기 음극재를 이제 공급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에코프로비엠도 작년도부터 해서 올해 완성차 업체랑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배터리를 나트륨 배터리를 전기차에 탑재를 준비하고 있다.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부터 에코프로비엠도 대량 양산을 준비한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나트륨 배터리 관련주는 좀 더 보유 관점으로 가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궁금증이 해소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물은 타면 안 되겠네요, 아직은. 좀 아쉬워요. 네. 7,000원대에서 추가 매수 했었어야 됩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럼 15,000원대까지는 쭉 끌고 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일단 근데 좀 단계는 좀 조정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경고 종목 지정 예고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좀 숨고르기를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저희 평일에도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시면 또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저희 다음 전화 연결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시청자님 오래 기다리셨고요.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네, HMM 네, 19,200원에 네, 15%인데요. 네. 도대체 오를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19,200원에 15%. 시청자님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기 전에 혹시 TV 볼륨을 좀 줄여주시겠어요? 음소거 부탁드릴게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HMM 19,200원은 15% 손실이시고 거의 매수 단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 건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제가 강남 큰손 정홍주 의원님께 바로 한번 여쭤볼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근데 이제 주식을 보니까, 너무 미리 사시는 그런 전략을 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회사가 좋아서, 그러니까 회사를 보신 것 같은데요. 주식은 회사 보는 거 맞긴 맞는데, 회사도 보고, 수급도 보고, 가치도 보고, 차트도 보고, 공시도 다 봐야 되는데요. 지금 회사가 좋다는 것만 보고 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중국산 선박에 입항료 부과를 한다고 해서 최근에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압박을 가하면서 한국산 해운 업종들에 대한 수혜 가능성, 그래서 선박에 대한 물동력 증가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에 강한 흐름은 나왔습니다. 그때 아마 매수하시지 않았나. 그때 막 호재가 막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미국이 관세를 이제 부과를 앞으로 많이 함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어느 나라든 기본 관세 10%는 일단 그 이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물동량은 감소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 산업적 사이클 방향성 자체가 그 경기가 둔화국면이에요. 둔화국면 속에서 물동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 장기적 관점에서는 이번에 관세 매기는 것이 단기는 인플레, 장기는 디플레입니다. 그래서 경기는 안 좋아져요. 순간 물가 올라가도 다시 다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금리나 쪽으로 갈 텐데 거기에 따라 해운주를 큰 그림에서는 경기가 좋아야 되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는데 해운주를 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산업은행하고 해양진흥공사가 이번에 영구채 주식 전환을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분율이 큰 폭으로 올라감에 따라 이렇게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막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긴 하죠. 갖고 있는 채권을 이제 주식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동사가 25년도부터는 2조 5천억 이상의 주주 환원 정책도 펼친다고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좋습니다. 한번 차트 통계 보았습니다. 근데 좋다라는 것만 가지고 이 종목을 좋다 사자. 저는 그렇게 또 매매하진 않거든요. 왜냐면 지금은 일단 횡보기간이 길어요. 이게 언제 갈지 그래서 가기는 갈지 않을까. 왜냐면 가격적으로 저 PBR에 속하면서
방금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긍정적 발언들이 많았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나중에 올라가겠지? 뭐 언젠가는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타이밍상 이 분야에서는 사는 시점도 아니고 뭐 예상이 틀릴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방향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가격이 저평가를 해갖고 무조건 사지 마시고 뭔가 방향이 나올 때 우리 미국이 지금 아직까지 큰 문제는 안 생겼지만 경기 침체로 들어간다면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종목 교체에서 좀 뭔가 윤곽이 나온 종목들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정자님, 우리가 기회비용을 고려를 해서 우리가 조금 더 수익을 좀 빠른 시일 내에 볼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시장님 참고하셔서 대응해보세요. 도움 그럼 되셨을까요? 지금이라도 네. 손절해야 될까요?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지금이라도 종목.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뭐 저는 이제 다른 걸로 했으면 좋겠다. 손절하고. 근데 네. 장기적 관점에서는 보여도 상관없겠지만 장기적 대신에 보유하려면 박스권 이탈하면 보유하시면 안 됩니다. 그 박스권에 지지권을 설정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도움 되셨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힘내세요. 저희들도 또 부지런히 전략들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상담은 저희가 잠시 후에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유망주 듣고 금방 돌아올게요. 네, 5월의 유망주를 찾으러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강남 큰손 정홍주 의원님의 관심 종목. 최근에 굉장히 신세계를 보여주고 계신다. 그렇죠. 높은 적중률을 자랑하고 있는데 네.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된다고요. 오늘 어떤 종목 가져오셨어요? 갤럭시아 머니터리가 네. 강남 큰손의 시그니처입니다. 네. 한번 보도할게요. 이번에 명품 투자법이 최신 버전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적중률이 정말 너무나 놀라울 정도인데요. 이 갤럭시 머니터리가 거기에 좀 부합되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정치적으로 봤을 때 무슨 선거 결과에 따라서 떨어지지 않을까. 뭐 살짝 뭐 밀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건 누가 대통령이든 상관이 없는 것이 지역화폐는 이미 추경 편성해갖고 통과됐고요. 이 산업 커지고요. STO는 누가 대통령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별로 의미가 없는 건데 대신에 선거교가 좋게 났으면 더 좋았겠지만 안 나와도 상관이 없다는 점 전혀 걱정할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여야가 에스토에 대한 법제화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요. 금융위원장도 에스토에 대한 발행 법안 논의를 적극 지원한다고 합니다. 정부 여당 가상자산 ETF 도입 법인 투자 허용도 추진하고 있고 금융부위원장 금융의 전환점 바로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이런 발언도 함에 따라서 토큰증권 조각투자 플랫폼 제도화까지 검토 중에 있는 상태고요. 특히 날짜가 6월 달에 예탁원 사장이 테스트베드 구축 개시합니다. 그러면 6월에 개시하면 5월부터 보통 먼저 움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ABMF라고 하는 아세안 포럼 13개 나라가 참여했거든요. 아세안 나라 10개 나라, 한중일 13개 나라. 거기 금융권의 고위 관계직 100여 명이 오셨는데 거기 와가지고 갤럭시 머니터가 그 앞에서 나서서 STO 상품을 설명했습니다. 아무 경이나 이 아세안 포럼에 와가지고 설명하는 건 아니겠죠. STO의 대표적인 대장주라고 시장이 많이 알려져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만큼 앞으로의 신뢰성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수 부양에 추경안 이번에 통과가 됐죠. 정책적으로 어차피 이거는 이미 확인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역화폐인 제로페이와 복합 결제 가능한 금융 플랫폼 머니터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수혜 가능성을 봐야겠죠. 차트 토기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월봉에 대한 상승 신호가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저는 이제 5월부터의 점진적 상승을 바라보자라는 말씀드리고 현재 정책 테마에서도 그 정치 테마에서도 정책은 괜찮아요. 인맥은 안 됩니다. 위험해요. 인맥 테마주가 아니고요. 그리고 횡보 기간이 길수록 올라가는 길이도 길 수 있는 단발성이 아닌 향후에 장기적 관점에서는 연속적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데 지금 거래가 실린 시점에 종가를 돌파를 막 함에 따라서 이번 달
4월 달 상승 신호의 방향성을 잡고 저는 점진적 상승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 잠깐 이제 여기 거래가 빵 터지고 돌파를 했는데 이 방향은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선고 결과에 따라서 살짝 밀릴 수도 있죠. 밀리면 타이밍이죠. 정말 좋은 타이밍이니까 적극 매수 관점 접근하시면서 매수단가 한 8,200원 정도 보시면 되겠고 목표 단가는 8,900원, 손절가 7,800원 정도 잡으시면 되는데 단기적으로 순간 영향받는 건 오히려 저가 찬스라는 관점에서 매수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수가 떨어질 때 좋은 종목을 사는 것처럼 이 종목은 문제가 없는데 그런 정치적 영향으로 잠깐 빠졌을 때가 정말 좋은 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기 대선주로 우리가 정책주는 봐야 하는 구간이다. 흔들리더라도 오히려 기회를 한번 잡아보자. 갤럭시와 머니트리 말씀 주셨고요. 가격 전략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명 정주 위원님과 함께 전략 세워볼 텐데요. 자, 제2의 네오셈을 도전 중이 예. 정라인 종목이네요. 어떻게 하셨죠?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예, 제가 이 나인테크를 좀 이제 설명을 들어보려고 갖고 왔는데 이 주식은 중요한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바닥에 있느냐도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얼마만큼 재료가 강력하냐. 뭐 이견 말고는 없을 것 같다.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국내 최초, 세계 최초. 그런데 이 나인테크 같은 경우가 꿈의 신소재 맥신. 그러니까 지금 그래핀보다 더 높게 또 평가받고 있는 맥신을 전 세계적으로 빠른 속도로 대량 양산을 지금 이제 올해 상반기부터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비 발주했고 법인 세워놨고 사회이사 이인식 교수라는 분 영입을 했고요. 그러면서 지금 차세대 나트륨 배터리 에너지 11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2020년도 때부터 설립을 해서 전북도 쪽에 1,000억 정도 앞으로 공장을 증설하겠다 얘기 나오면서 나트륨 배터리를 올해 에코프로 BM과 양극재로 공동 개발해서 하반기 상용화를 이제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도 대량 양산. 전고체 나트륨 이온 배터리까지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고체 전해질을 올해 10월 달부터 이제 판매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에너지 11을 2대 주주로 나인테크가 있다가 이제 최대 주주로 등극했죠. 그러니까 이 CATL사가 나트륨 배터리를 지금 개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내 최초로 배터리 3사도 못한 거를 하반기에 에너지 11이 하려고 하는데 이제 아예 통째로 지분을 추가 인수하면서 자회사로 편입시켜버린 거예요. 상대가 가능할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인수한 거 아닐까요? 예. 제가 만약에 대표이사라고 하면 CATL사랑 상대가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있는 지분도 처분할 것 같은데요. 예. 그만큼 뭔가 자신감의 표현이 아닐까 싶고요. 올해 이제 3자 배정 유상증자가 들어왔는데 이 에너지 11의 최대 주주가 들어왔어요. 나인테크에. 지금 1년 동안 이제 보유해서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배터리 쪽의 소재 그리고 장비만 있는 게 아니고 반도체 쪽에 장비 소재도 합니다. 반도체 쪽에 유리기판 TGV 습식 설비 같은 경우를 앱솔릭스인 것 같아요. 이 앱솔릭스에 납품하는 기업인데 올해 앱솔릭스가 이제 대량 양산을 유리기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공급 준비하고 있죠. 그런데 올해 100억 정도 매출이 나올 것 같다. 그럼 누구일까요? 앱솔릭스 말고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리기판 장비 쪽이랑 HBM 쪽이랑 그리고 CPU, CPU를 발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스마트 냉각 기술을 확보했다. 올해부터 이제 의미 있는 매출을 기대한다. 기대한다가 아니고요.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칠러라는 또 이제 냉각 장비가 있는데요. 칠러를 대체할 수도 있는 그런 스마트 냉각 기술로 지금 각광받고 있거든요. 재료가 아닌 말로 굉장히 좋게 어마어마하죠.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720선 돌파, 지지받고 지지받고 싹스르 기법대로 하면 돌파할 때 매수, 지지받을 때 매수, 지지받을 때 매수. 성공하죠. 그리고 나서 지난주, 이번 주, 이제 수요일 날이죠. 지수가 급락 나오는데도 강세일봉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트륨 배터리 하면 나인테크보다 더 뛰어난 기업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에코프로비엠이나 애경케미칼은 소재만 공급하잖아요. 양극재, 음극재. 하지만 그 양극재, 음극재를 가지고 이 회사가 나트륨 배터리 대형 셀을 개발을 해서 양산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국내 최초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대기업이 하는 역할을 이 기업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대표이사가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대기업이 나트륨 배터리 하면 안 하겠다. 그런데 안 하더래요. 그래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적중을 한 거죠. 근데 그 기업을 나인테크가 인수한 거죠. 그래서 이 기업이 매수가 같은 경우는 한 3,500원대 정도에서 3,700원대 사이 그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아마 지금 나스닥 선물 지수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호재가 나와서 나스닥 선물의 지수가 1% 넘게 급등하고 있거든요. 2% 가까이. 그러니까 아마 내일 전반적으로 시가가 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이 종목은 원래 2,900원대에서부터 좀 발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실 거예요. 2,900원 강추. 근데 만약에 손절가를 2,900원대 딱 잡는다. 그럼 거기서 완전 손절을 해야 될까요? 말도 안 되게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지만 지수가 대폭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막 2,900원까지 떨어져. 그럼 저는 원래 그럴 때는 지수 때문에 떨어지면 더 사고 싶거든요. 대신 내일 지수가 급등 출발할 것 같기 때문에 아마 전반적으로 시가가 양호할 것 같고요. 지금 최대한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면서 목표가는 6,000원대 및 그 이상까지도 바라볼 만한 기업이다. 이렇게 반도체 배터리 소재 장비들을 다 볼 수 있는 기업이 흔하지 않거든요. 거기 배터리, 대형 배터리까지도 준비하고 있다.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올해죠. 이제 이 완성차 기업과 이 전기차의 공급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나트륨 배터리. 누구일까요? 예. 대형 배터리 3사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에너지 시비를 유력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트륨 배터리가 전기차까지 탑재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공명 정주 위원님의 종목은 제2의 네오셈에 도전하는 나인테크 받아보겠습니다. 매수가 밴드 체크해보시고요. 목표가, 손절가도 꼼꼼하게 체크하시면서 전략 세워보시고요. 저희 화면으로 정리하고 금방 다시 올게요. 네, 다시 한번 발빠르게 종목 상담으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택 볼게요. 45,300원에 20%입니다. 자,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상담 부탁드려요. 오, 손실폭이 왜 이렇게 크신 거죠? 이거 엄청 장기 보유를 하신 건데 그만큼 손절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비중을 추가하기에도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택 같은 경우 주가의 위치가 그동안의 주가가 이제 한 번에 큰 산을 한번 그린 적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반도체 관련주로서의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장이 좋았을 때는 올라가겠지만 조정이 좀 남에 따라서 하락세가 심각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예측을 하려면은 이제 우리가 실적을 좀 봐야 되는데요. 실적을 보게 되면은 어때요? 가격이 일단 퍼가 24.70. 우리 과거에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평균 퍼가 있고 PBR이 있는데요. 일단은 현재는 주가가 좀 PBR이 과거에 더 높은 형태에서 지금 좀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도 가격적으로는 어느 정도 우리가 공략의 관점에서 1.12니까 해볼 수도 있겠지만 퍼가 20대 중반이면은 낮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근데 실적으로 봐도 작년도까지는 적자, 이번에는 또 적자. 매출액 규모가 작년과 큰 차이가 없는 형태 속에서 특별하게 회사가 뭐 크게 커진다는 개념보다도 일단 좀 개선되는 느낌은 있겠지만 뭔가 크게 바라보기에는 아직은 실적은 좀 미미한 부분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미래는 어차피 뭐 증가는 하고 또 반도체에 대한 산업 자체가 어떤 산업이죠? 바로 이렇게 전자장비 반도체 기업이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긍정적 관점으로 볼 수는 있으나 이게 언제 갈지 알 수는 없고 주가가 큰 산을 한번 그린 종목은 항상 다시 올라가는 것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다는 보장도 없어요. 현재 수급적으로 봤을 때 개인 중심으로만 매수가 들어와서 지금 탄력이 바로 또 붙기도 어렵고 다만 좀 긍정적인 관점이 있다면 거래량이 팍 터지면서 이제 2년 끝에서 최고 대량 거래가 막 터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거래 터졌던 저가 바로 1,960원의 기준점 잡고 한번 기다려볼 수도 있겠죠. 해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4차 산업혁명에서의 AI 시대의 도래함에 따라서 수요는 꾸준하게 수년간 앞으로 이어짐에 따라 다시 한번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또 어차피 트럼프 임기 시기에는 재차 증시는 신고가를 다시 간다고 보고 있어요. 경기를 다시 들어 올릴 거라 보기 때문에 이번 연도만 좀 지나면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시장 자체를 2026년도에 대한 반도체에 대한 강세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 해볼 수도 있겠지만 저라면 저는 근데 보통 종목 지출합니다. 빨리 올라가기가 좀 어려워 보이고요. 방향이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종목을 한 것이 더 깔끔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손실폭이 크시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하지만 또 위원님의 또 입장은 나 같으면은 종목 교체를 하겠다. 기회비용을 좀 고려하셔서 대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힘내시고요. 저희 풍산 볼게요. 7만 원에 20%입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3월에 혹시 따라잡으신 걸까요?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고 그 뒤로 손실폭이 굉장히 크세요. 근데 실적이 좋았거든요. 예. 회복 가능해요? 예, 풍산을 제가 자세히 네.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 풍산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이제 방산 관련주잖아요. 탄약. 예, 그러면서 실적이 지금 해마다 폭증하고 있어요. 급증하고 있는 기업인데 주식은 최대 실적 나오는 기업을 사야 될까요? 제가 방송 초반에도 얘기했죠. 최대 실적이 나오는 기업을 사는 게 아니고 최대 실적 급증할 만한 기업을 사는 거다. 그 최대 실적 나오기 전에 바닥에서. 근데 이 기업은 다 좋아요. 그런데 바닥이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매수 이유가 잘못된 것 같아요. 바로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실적이 급증하고 있는 기업을 산 거죠. 예, 지금 7만 원대에서 7만 원대에서는 더 급증할 것 같아서 산 거예요. 이 바닥에서 이제 막 급증할 것 같은 게 아니고 저 주식 싹쓸이 기법대로 하면 이 721선 이 부분 바닥에서 사야 되잖아요. 이 빨간색 라인선에서 사야 되는데 밀집 국면 정배열 초기 이게 성공 투자의 키워드거든요. 밀집 국면 정배열 초기 바닥에서 이제 턴 어라운드 될 때 721선 돌파 지지받을 때 이격이 잔뜩 벌어졌을 때 사셨죠. 7만 원대면 이렇게 2024년도 때 이격이 잔뜩 벌어졌을 때 산 거기 때문에 이유 자체가 더 갈 것 같아서 산 거기 때문에 저는 잘했다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7만 원대는 퍼간 10배 수준, 거기에다가 PBR 한 1배 수준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만약에 저 밑에 720선 부근 4만 원대에서 했다. 그러면 이제 PBR 뭐 0.5배, 예, 거기다가 퍼 5배 수준이기 때문에 잘하셨네요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아쉬운 게 그거예요. 좋은 종목을 주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좋은 종목 최대 실적 나오는 기업은 세고 셌습니다. 예, 그렇지만 실적이 바닥에서 급증할 만한 거 저평가되어 있는 거를 포착한다는 거 그건 어렵죠. 예, 그런데 자꾸 찾아보면 돼요. 이런 위치에서. 놓쳤어요? 지나간 버스잖아요. 지나간 버스를 어떻게 탑니까? 제 100m 저 9초 86으로 달릴 자신이 없거든요. 버스가 지나갔어요. 그럼 버스 속도로 맞춰서 막 달려가지고 탈 수 있을까요? 못 하잖아요. 다음 버스 타야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원래 다음 버스 타는 거거든요. 풍산이 아니면 다른 거를 또 노려보는 거죠.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하는 건데 지나갔는데 추격했으니까 물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주면 보유하고 있다가 7만 원대에서 매도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신 지금은 이제 좀 저평가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반등을 대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전 저점 부근이 5만 원대 부근 지지권으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지금 주말 사이에 휴일 사이에 지금 우크라이나 광물 협상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약간 방산주들은 그렇게 강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풍산 실적은 좋지만 우리 아무래도 매수 단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조금 아쉽다. 그 부분 참고하셔서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저점에서 공략하는 것도 기억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저희 상담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자, 오늘 특집 투자정석 1부 저희 무료 방송 두 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강량 큰손 정홍주 의원님 1분기 베스트 달성을 하셨고, 자, 오늘 어떤 내용 들려주세요? 예, 물론했습니다. 네. 1분기 베스트 이제 선정이 됐는데요. 제가 이 명품 투자법이라고 하나 뭐 새롭게 만든 것이 있는데 이제까지 하셨던 투자법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새롭다, 다르다, 신개념이기 때문에 오시면은 그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높은 적중률 그리고 신개념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콩명 정지우 위원님 역시나 연속 대상. 저희 어떤 내용 들려주실까요? 예,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바닥에서 또 100% 상승할 만한 기업을 찾는 건데 DSC 인베스트먼트, 유라클 1분기에 지금 100% 이상 날아갔거든요. 1분기 베스트 대상 탄 만큼 그 부분 또 꼭 참고하시면서 지금 바로 온라인 공개 방송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남은 관계로 내일 시장에 대한 전략을 좀 간략하게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강남큰손 정홍주 의원님, 내일 시장 전망 어떻게 보세요? 내일 5월 딱 첫 거래일이잖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지수의 장기적 고점에 다다르고 있으니까 좀 수익을 좀 챙기면서 상승 초기의 테마로 바닥에 있는 걸로 갈아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수익화하고 오히려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공략해보자. 또 저희 무료 방송을 통해서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함께해 주시고요. 공명 정지우 의원님께서는요. 예, 코스닥 지금 중장기 바닥권인 것 같아요. 열심히 적극 저감에서 집중하시면서 주식 투자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중장기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매수할 만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전략이네요. 함께 무료 방송을 통해서 이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특집 투자의 정석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잠시 후 투자 정석 2부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